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 외전. 왕비가 되지 못한 세자비는 남편이 죽어 왕비는 되지 못하지만 인수대비가 되는 소예왕후 한씨 이야기입니다. 소예왕후 한씨는 한학의 딸로 추존왕 덕종의 아내인데 세조의 맏며느리이자 월산대군과 성종의 어머니입니다. 남편 의경세자가 아들 성종에 의해 의경왕으로 추존되자 인수왕비가 되었고 이후 덕종으로 추존되자 인수왕대비로 존봉되었습니다. 이후 성종의 뒤를 이어 손자 연산군이 즉위한 이후엔 자숙이라는 존호가 더해졌으나 최초에 받은 존호 그대로 인수대왕대비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사후 연산군 때에 소예왕후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실제 왕비로 지냈던 적이 없고 대비로만 지냈다 보니 대중에는 소예왕후보다는 인수대비라는 호칭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산군과 중종의 친할머니인데 당시 권신이었던 한명회의 막내딸인 봉예왕후, 연산군의 모후인 패비 윤씨, 중종의 어머니인 정현왕후의 시어머니입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450년에 수양대군의 장남 도원군 순과 혼인하여 군부인이 되었으며 시아버지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남편은 왕세자에 그녀는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남편 의경세자와 금슬이 좋았다고 하며 결혼생활 5년 동안 수라에 이남 일녀를 두는데 월산대군, 명숙공주 그리고 훗날 조선왕조의 제구대 임금인 성종이 되는 자을산군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경세자가 요절했는데 당시 의경세자는 20살, 한씨는 21살이었습니다. 야사의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저주라는 말이 나돌자 이 말을 믿은 세조가 형수의 무덤인 소릉을 파헤쳤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야사와 달리 단종이 의경세자보다 한 달 뒤에 사망했습니다. 세자빈 자리는 아랫동서에게, 남편의 세자 자리는 시동생에게 물려주고 한씨는 정빈이라는 비노를 받아 어린 세 자녀 월산대군, 명수공주 자을산군을 데리고 출궁했습니다. 훗날 정빈이 원경왕후가 세자빈으로 있을 때의 비노와 같았으므로 수빈으로 고쳤는데 자식 교육에 매우 엄격하여 시부모인 세조와 정의왕후는 농담삼아 그녀를 폭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왕실의 왕위계 승법인 유교식 종법에 따르면 본래 의경세자 사후 원손이었던 월산대군이 그 뒤를 잇는 것이 맞지만 세조는 차남인 해양대군을 다음 세자로 지목했습니다. 훗날 인조치세 때 소현세자 사후 복림대군이 세자로 지목되었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났고 효종은 재위 기간 동안 정통성에 시달려야 했고 예속 논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적장자 상속제가 사대부는 물론 민간까지 널리 퍼진 조선 후기와 달리 조선 전기 때는 이런 종법을 어겼어도 이에 대해 아무도 이해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비는 차남 자을산군을 한명회의 딸과 결혼시켰고 시어머니 정의왕후 윤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여전히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예종이 4살인 제한대군만 남기고 사망하자 권신 한명회와 왕실 최고 어른 정의왕후의 지지를 받은 자을산군이 즉위하였습니다. 자을산군이 숙부 예종의 양자로 입적하여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남남인 백모와 조카 신분이 되었고 이후 수비는 아들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한동안 빈의 지위였습니다. 그러나 국왕의 생모로서 궁 안에서 살면서 애매한 수빈의 지위에 관해 논의가 시작되며 예종의 친자였던 제한대군은 세종의 적칠자인 평원대군의 봉사손이 되면서 왕위와 영영 이별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수왕비에 봉해졌지만 1471년 성종이 친아버지를 덕종으로 추존하면서 수빈도 대비가 되었습니다. 예종의 계비인 안순왕후와 인수대비 중 어느 쪽이 더 서열이 높은지 논란이 발생했는데 정의왕후 윤씨가 맏며느리인 인수대비가 더 서열이 높다고 공언하면서 이후에 다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인수대비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무척 박식해서 한문에 밝았기 때문에 정의왕후는 나보다는 문자를 아는 며느리 수빈이 수렴청정에 적합할 것이다 라며 사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의왕후의 수렴청정 시기, 한글은 알지만 한문에는 박지 못한 시어머니인 대왕 대비 정의왕후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유교경전은 물론 범어에도 조예가 깊어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을 언문으로 번역하고 내운을 짓기도 했으며 시어머니 정의왕후가 사망하자 조선 왕실 최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들 성종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인수대비가 평소의 여인은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만큼
성종의 치세 동안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서 인수대비가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금승법이 통과되어 불교를 거의 말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독실한 불교 신자의 입장으로 결사 반대한 것 정도였습니다. 사실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패비윤씨 사사를 주도한 것은 인수대비가 아닌 성종 본인이었는데, 인수대비는 성종의 편을 들었고 정의왕 후도 언문교지를 내려 성종의 선택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야사에는 인수대비가 패비윤씨를 죽이는데 주도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는데, 성종의 후궁인 귀인 엄씨, 귀인 정씨와 결탁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종이 패비윤씨가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라 명령한 내관을 협박해 거짓 보고를 올리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전제 조건은 성종이 패비윤씨를 그리워했어야 하지만 성종은 패비를 증오했습니다. 패비윤씨의 두 차례 패비 위기는 대비들이 아니라 성종의 주도였고, 나중에 패비윤씨를 사사한 것도 신하들의 동정론에도 불구하고 성종이 결단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1504년 1월 8일 인수대비는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는지 문안을 온 신하 박열을 통해 내가 만일 죽게 되더라도 3일 안에 육선을 드리도록 하라고 말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연산군 일기 신두권 연산 10년 3월 20일 신사 5번째 기사 1504년 명 홍치 17년 안양군과 봉원군을 곤장 때리다. 전교하기를 안양군 이양과 봉원군 이봉을 목에 칼을 씌워오게 가두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숙직 승지 두 사람이 당직청에 가서 한거봉을 장 80대씩 대를 외방에 부처하라. 또 의금부 낭청 한 명은 옥조 10인을 거느리고 금호문 밖에 대령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한봉을 창경궁으로 잡아오라 하고, 한거봉이 궁으로 들어온 지 얼마 뒤에 전교하기를 모두 다 내보내라 하였다. 한거봉이 나오니 밤이 벌써 삼경이었다. 한거봉은 정씨의 소생이다. 왕이 모비 윤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씨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 하여 밤에 엄씨 정씨를 대궐들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마구 치고 짓밟다가 한거봉을 불러 엄씨와 정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 하니 항은 어두워서 누군지 모르고 치고, 봉은 마음속에 어머니임을 알고 참화장을 대지 못하니 왕이 불쾌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마구 치되 가진 참혹한 짓을 하여 마침내 죽였다. 왕이 손에 장검을 들고 자손 왕대비 침전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연달아 외치되 빨리들 아래로 나오라 하기를 매우 급박하게 하니 신하들이 모두 흩어져 달아났고 대비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왕비신 씨가 뒷조제가 힘껏 구원하여 위태롭지 않게 되었다. 왕이 한거봉의 머리털을 움켜잡고 인수대비 침전으로 가 방문을 열고 욕하기를 이것은 대비의 사랑하는 손자가 드리는 술잔이니 한번 맛보시오 하며 항을 독촉하여 잔을 드리게 하니 대비가 부득이하여 허락하였다. 왕이 또 말하기를 사랑하는 손자에게 하사하는 것이 없습니까? 하니 대비가 놀라 창졸간의 배 두 피를 가져다 주었다. 왕이 말하기를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하며 불손한 말이 많았다. 뒤에 내수사를 시켜 엄씨 정씨의 시신을 가져다 찢어 젖담 그어 산과들에 흩어버렸다. 이미 병세가 깊었던 인수대비는 한 달 후 세상을 떠났는데, 야사 중 이미 광분에 날뛰던 연산군이 인수대비를 향해 뛰어가 머리 박치기를 하였고 그 충격으로 승하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사인 조선왕조실록에는 없는 야사에 불과한데, 깊어진 병세의 정신적 충격이 겹쳐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와전된 것으로 보이며 실록에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닐 것은 명백합니다. 건강이 나빴던 인수대비는 1개월 남짓 뒤인 4월 27일에 승하했는데, 연산군은 갑자사화 이전엔 할머니 인수대비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선물도 많이 올리며 상당히 후하게 모셨습니다. 불사도 말리지 않았는데 연산군은 즉위 초기에 윤기무라는 이름을 보고 신하들에게 물어보고 패비윤 씨의 아버지라는 언급이 나오자 그날 수라를 걸렀던 일이 있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패비윤 씨의 존재와 그 전말에 대해서 얼추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가는 분위기였던지라 인수대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무튼 사극에서 인수대비가 연산군을 향해 저주를 퍼붓거나 한이 서린 말로 유언을 남기고 죽는 장면이 많은데 정사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일설의 연산군이 인수대비에게 가진 원한이 깊어 세자빈의 예로 장례를 치렀다고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연산군 일기에 보면 인수 대비의 혼전이라고는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정황상 인수 대비의 혼전으로 보이는 모자전에 연산군이 참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연산군이 인수 대비의 지위를 격하하여 왕세자 빈의 예로 장례를 치르려 했었던 것은 사실인데 신하들이 연산군의 폭력적인 행동에 눌려있다가도 이것만은 극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영의정 일수는 그건 주상전하의 뿌리를 스스로 격화시키는 일입니다. 라고 아뢰고 연산군도 심하다고 생각했던지 의경세자보다 높고 안순왕후보다는 낮게 행하라고 했으나 결국 왕후의 예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상제를 단축하여 지내는 것을 밀어붙였고 반발에도 끝내 실행에 옮겼는데 조선시대에 상제를 단축하여 지낸 것은 연산군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성종도 할머니 정희왕 후에 상제를 한 달로 단축해서 지낸 예가 있었는데 보통 국왕이 상제를 단축하려 한 뜻은 상제를 빨리 끝내야 조정을 정상적으로 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안순왕 후의 장례 때는 13일 만에 상복을 벗었으나 인수 대비의 장례 때는 27일 동안 상복을 입었으니 그래도 친할머니라고 조금 더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 대비가 승하한 직후 상례를 의논할 때 왕세자 빈의 예로 치르자고 한 것을 보면 연산군이 조모 인수 대비를 격하할 의도가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고 서울은 경내에 있는 경릉으로 남편 덕종과 함께 동원이 강릉 형태로 묻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인수 대비의 능이 남편인 덕종의 능보다 더 화려하고 높은 위치에 묻혀 있으며 성물도 덕종의 능보다 인수 대비 능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덕종은 세자일 때 승하했지만 인수 대비는 왕실 최고의 어른인 대왕 대비일 때 승하했기 때문에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 대비가 승하한 지 2년 후인 연산군 12년인 1506년 중종 반정 사태가 벌어져 연산군이 왕위에서 강제로 쫓겨나 강화 교동도에 유배되어 지내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들이 왕위에 즉위하면서 추존되었다는 점에서는 신정왕후 조씨와 비슷하고 남편이 병으로 죽고 시동생이 왕으로 오른 케이스라는 점에서는 민의빈 강씨와 비슷합니다. 불교를 신봉하면서 유학자라 불려도 좋을 정도로 유교에 통달했는데 여성행동 교육서인 내훈을 썼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산스크리트어에 능했는데 산스크리트어는 배우기 무척 어려운 언어로 명나라를 통해 인도에서 반입한 불경 원본을 읽기 위해 산스크리트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비나 세자빈들도 한자를 못 읽는 경우가 많았고 산스크리트어 교육용 교재도 적었을 것이므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수 대비의 큰 고모는 명나라 영락제의 후궁이 되었고 작은 고모는 명나라 선덕제의 후궁이 되어 영락제와 선덕제는 인수 대비의 고모부가 되며 남동생 한칠애는 정의공주의 처녀와 결혼했습니다. 대중의 인식이 야사에 편중되어 있어 정사의 모습과 거리가 있는데 세조 때는 인수 대비가 처세와 수완을 발휘했지만 예종 성종 시절에는 아닙니다. 국왕의 생모라는 지위를 내세워 권력을 휘두르는 대비 이미지는 후대 문정왕후가 더 어울리며 정의왕후를 보좌하는 데 머물렀으며 장성한 성종이 하는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극에서는 주로 야사의 모습으로 그려져 패비 윤씨와 성종을 구속하며 망설이는 성종을 설득해 패비 윤씨를 적극적으로 폐위시킨 것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영화 연산군에서는 전옥이, MBC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에서는 고두심이, 1987년 영화 연산군에서는 정혜선이, 1988년 영화 연산일기에서는 한은진이 연기했습니다. KBS 드라마 한명회에서는 김영란이, KBS 드라마 장록수에서는 반유정이, KBS 드라마 왕과 비에서는 최실아가, 2005년 영화 왕의 남자에서는 윤소정이 연기했습니다. SBS 드라마 왕과 나에서는 전인화가, JTBC 드라마 인수 데뷔에서 어린 시절을 티아라의 함은정, 이후에는 최실아가, MBC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에서는 배우 문숙이 연기했습니다. 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 외전, 왕비가 되지 못한 세자비는 남편이 죽어 왕비는 되지 못하지만 인수대비가 되는 소예왕후 한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